안녕하세요. 저는 지긋지긋한 남편과 황혼이혼한 70대 여성입니다. 이혼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돌아온 싱글, 돌싱이라고 부른다죠. 그래서 요즘 손주들이 저를 돌싱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참 기분이 좋습니다. 무료한 제 70대 인생에도 이제야 제대로 볕이 든 것 같아 좋아요. 이게 뭐라고 그렇게 오랜 고민 끝에 했는지 모를 만큼 홀가분한 기분도 들고요. 이혼해야지 하다가도 결국 참고 산 세월이 50여 년인데 느닷없이 그 용기란 게 생기더군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은 몇 달 전의 일이었어요. 공통점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저희 부부에게도 얼마 안 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치킨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어요. 자식들 어릴 때는 없는 살림에 한 마리 시켜놓으면 저희 부부 몫은 기껏해야 한두 조각이 전부였어요. 자식 독립시키고 나서야 치킨 먹는 취미가 생긴 거예요. 나이가 있다 보니 지금은 자주 먹기 부담스러운 음식이 되었지만 가끔 생각나면 시켜 먹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치킨을 주문했는데 주문한 치킨을 열어보자마자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뭐야, 순 다리뿐이잖아. 다리가 맛있어서. 그럼 나는? 당신은 뭐? 치킨을 보고 황당해하는 제 얼굴을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이 뭐가 문제냐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닭날개를 좋아하는 반면 남편은 닭다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온전한 한 마리를 시키면 사이좋게 좋아하는 부위는 각자 가져가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닭다리만 가득한 치킨을 시킨 걸 보니 없던 정이 사라지는 게 마음이 차게 식더군요. 듣는 여러분은 황당하게 생각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딱 결심이 서면서 용기가 생겼어요. 자기 마누라가 닭날개만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닭다리만 있는 치킨을 시킨 남편이랑은 더는 못 살겠다고요. 저는 그대로 안방에 들어와 막내딸에게 문자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나, 네 아빠랑 이혼할란다. 준비 좀 해다오. 문자를 겨우 하나를 보내고 있을 때 남편이 안방문을 벌컥 열며 들어오더군요. 뭔데? 아이, 또 어디서 빈또상에 띠띠바리한 얼굴로 들어가는 건데? 드셔. 좋아하는 닭다리 혼자 실컷 드시라고. 뭐야? 아, 지금 닭다리만 주문했다고 시위야? 닭다리도 닭인데, 그냥 아무거나 좀 먹으면 되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 열받게 하네 또.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거면 나 좋아하는 닭날개만 좀 시켜줬어도 됐겠네. 뭐야? 평생을 그랬어. 순대를 사와도 나 좋아하는 간은 하나도 없이 자기 좋아하는 허파만 잔뜩 달래서 가져오고 자기 입에 들어갈 거 아니면 한여름에 나 먹으라고 수박 한 통 사다 준 적이 없지 당신은. 뭔데? 또 뭔데?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당신이랑 안 산다고.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고. 그건 그 남자랑 70평생을 살며 처음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당황하고 황당한 얼굴로 말문이 막힌 채 저를 쳐다보고만 있더군요. 처대를 가진 후 처음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시어머니도 모시지 않는 시할머니를 모시자고 했을 때도 수천만 원을 사기당해 와놓고도 자기가 번 돈 잃었는데 미안해야 하냐며 뻔뻔한 얼굴을 들이밀 때도 하지 않았던 그 말을 닭다리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 참 웃기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별게 아니겠습니까? 닭다리가 계기가 됐던 거지 그 닭다리 하나에 그동안의 서름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러고도 왜 살았냐고 묻는다면 저도 나름 이유는 있었습니다. 저는 딸 셋, 아들 하나에 어려운 집안의 애매한 둘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제게 18부터 시집가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야, 이 기집애야. 뭐하러 힘들게 공장 나가 일을 하느냐고.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리 아니야. 없는 집안 식구 기꺼이 받아주겠다는데
뭐 잘났다고 안 가겠다고 버텨? 내 친구들 중에 시집간 애 아무도 없단 말이야. 누가 18살에 시집을 가? 없긴 왜 없어? 저기 책방 주인 딸 광남이도 18에 시집 갔는데 그리고 뭐가 문제야? 네 할머니가 아버지 낳은 게 18인데 할머니는 할머니고. 싫어. 차라리 죽지. 나 절대 시집 안 가. 주변에 시집간 친구가 없어 무서웠던 것도 있지만 아빠 성화에 20살이 되자마자 진해로 시집간 언니와 남인 듯 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시집간 지 4년이 넘었는데 그때 얼굴 본 게 2번밖에 안 됐었어요. 그렇게 억지로 시집 보내려 하는 아빠도 가족이라고 저는 부모님 품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던 18 소녀였습니다. 아까운 혼처 놓친다고 성화인 아빠와 끈질긴 싸움을 했고 그렇게 타협한 것이 20살이었던 거예요. 아빠가 물어온 혼처가 그렇게 놓치기 아까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좋은 혼처였으면 제가 2년을 미룬 사이에 누구든 그 안에 들어앉았겠죠. 시댁은 당시 살던 동네에서 가장 큰 다방을 하는 집이었어요. 소문으로는 젊은 나이에 작은 다방을 운영하던 시어머니에게 푹 빠진 시아버지가 차려준 것이라고 하더군요. 어디 물장사하는 집에 시집 가냐? 커피 아니야, 커피. 가서 커피나 마시며 우아 떨며 사는 거지. 그 집 여자 귀걸이며 목걸이에 아주 주렁주렁 열매 달듯 금붙이 차고 다니는 거 안 봤어? 저는 제가 시집이 될 집안이 다방인 것을 알고 밤새 울었습니다. 아빠는 돈만 많으면 됐다고 돈에 쪼들려 고생해 살 일 없으니 된 거 아니냐고 자기 할 일은 다 했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돈이라는 게 얼마나 추잡해요. 돈 많은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그 집 돈이 제 돈이 되나요? 그때는 그런 이유보다는 온갖 더러운 소문의 중심지인 곳이라 싫었던 것뿐이지만요. 학교에서도 누구 아버지가 다방 레지랑 바람이 났다더라, 누구 엄마랑 다방 레지에서 남자 팔짱을 끼고 나갔다더라, 그런 안 좋은 소문만 듣고 자란 곳이었거든요. 그래도 윤학원 다방은 좀 그렇지. 당신은 그런 집이랑 사돈 맺고 싶어? 낙원 다방은 그랬지만은 지금 인수해서 싹 바꿨다니까. 낙원 다방이 아니라 뉴 낙원 다방, 뉴 낙원. 윤학원이고 나발이고 다방 마담이랑 사돈 해야겠느냐고.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어, 이 무식한 여편네야. 향심이 시아버지 될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업가야. 아주 성구안이라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데 앞으로 사람들이 커피를 물처럼 사 마시는 시대가 온다더라고. 사람들이 편견에 휩싸여서 진짜 배기를 못 알아보는 거지. 너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나 죽고 나서 제사상 너무 거하게 차리지 말아라. 배불러 가지도 못한다. 제 손자리에 흡족해하는 사람은 아빠뿐이었죠. 결과적으로 제가 아버지 제사상을 거하게 차리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이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때 사람 인생에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보기 같은 건 없었어요. 지금도 대학 다니는 손녀가 자긴 평생 결혼 안 하고 산다 어쩐다 하는데 그때 그런 소리 했다간 부모 가슴에 대못 박는 불효녀라고 동네 죄인으로 다녔을 시대였으니까요. 제가 그 집으로 시집을 안 가려면 아빠 마음에 들 적당한 남자가 있어야 했는데 아는 남자라곤 나이 40에 호랩이 된 다니던 공장의 반장뿐이었고요. 결국 그 다방 둘째 아들이랑 결혼하게 됐는데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서 여색을 밝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첫애를 임신할 때부터 바람 피운 걸 알고 집으로 달려가 엄마한테 안겨 서럽게 울었어요. 그 집의 시집가 좋은 점은 딱 하나, 친정이 가깝다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애 낳고 이혼녀 딱지 달고 나오는 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 알았던 엄마는 저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향심아, 그저 못 본 척, 안 본 척, 안 들리는 척하고 사는 것도 방법이다. 다들 적당히 참고 사는 거라고 어떻게 다 나 좋은 일만 있겠냐면서요.
근데 저는 그 집에 시집가 좋은 점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그냥 참아야 했습니다. 아이 낳고 석 달쯤 지났을 거예요.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저와 남편을 부르시더니 대뜸 집을 사서 분가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스스로 벌어 모은 돈으로 집을 살 때까지는 어림도 없다고 하셨으면서요. 그렇게 고된 시집살이는 아니었지만 몰랐던 아저씨 아줌마랑 가족으로 살아야 하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순간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로 기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그 제안에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대신 할머니 모시고 나가라. 네. 네? 할머님을요? 그래, 나야 좋지. 집은 어디다 사줄 건데? 이왕이면 멀리 가. 보온 쪽이나. 예? 거긴 너무 멀어요. 멀긴 뭐가 멀어. 2시간 안짝인데 좋은 집 사준다면야 우리야 언제든 좋지. 남편은 시할머니를 모시게 되거나 말거나 살던 곳에서 2시간 거리로 이사를 하거나 말거나였습니다. 시할머니와 시어머니 고부 갈등이 꽤 심한 편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팔불출이라고 부를 정도로 시어머니를 아끼셨는데 시할머니께서 그걸 못 견뎌 했죠. 다방 마담이었다는 것도 못마땅한데 여우 같은 것이 자기 아들 꼬셔 다방에 돈 쓰게 했다고요. 곁에 있으면 제가 눈치가 보일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결혼해 아이를 낳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시할머니를 제게 떠넘긴 것이죠. 효자 노릇하던 시아버지께서도 손주 며느리한테 맡겨도 좋겠다 싶었을 거고요. 나 싫어. 거기까지 가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보라고.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인데 보고 싶을 때마다 가서 보면 되잖아. 고작 처가 식구들이랑 가까이 살자고 꽁으로 떨어지는 집을 안 받아먹어? 집 해주시는 거야 감사한 일이지만 생판 아는 사람도 없는 거기 가서 난 어쩌라고. 아이고 진짜 별. 향심아, 남들 다 그러고 살아. 너야 운 좋게 같은 지역 사는 나한테 시집와 친정 가까이 하고 살았지. 여자는 시집 가면 남의 자식 되는 거라고. 그래도 보호는 너무 멀어. 그렇게 멀리 가면 나 안 가. 절대 못 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없던 배짱을 쥐어짜서 낸 게 그럼 더 가까운 곳으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할머니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멀리 보내려 하셨던 건데 제가 시할머니 모실 테니 친정 자주 오갈 수 있는 곳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겨우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었죠. 정말 더럽고 치사한 인생이었어요. 가까이 살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할 무렵부터 어머님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다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괜히 남들 눈에 저도 다방 레지처럼 보이는 게 싫어 저도 핑계대며 싫댔는데 남편이 가서 거들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몸이 안 좋아 그렇다는데 당신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사람 쓰면 되는데 왜 그걸 나한테 하라고 해? 나 없을 땐 안 아프시고 한 번도 안 쉬셨대? 가족 좋다는 게 뭐냐? 며느리 봐서 좋다는 게 뭐냐고. 그럴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이고 며느리 돌이지. 넌 왜 그렇게 사람이 야박하냐? 그럼 성민이는 뭐 들쳐업고 나가서 다방 카운터 보고 있으란 말이야? 할머니한테 맡겨. 정정한 할머니가 애 하나 못 볼까봐. 어머니랑 사이 안 좋아서 강제 분가당한 할머니가 시어머니 가게 보라고 잘도 애를 봐주시겠다. 시할머니랑 살만했던 건 그래도 손주 며느리라고 자기 며느리처럼 박하게 굴진 않았다는 거였어요. 애가 애를 낳았다고 그래도 손녀딸처럼 대해주시는 것 같아 시어머니보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할머니한테 시어머니 가게 봐야 한다는 소리를 했더니 역시나 펄쩍 뛰시더라고요. 뭐야? 춘이 그게 너보고 지 다방에 나오라고 했단 말이야? 이 앙큼한 게 어디 내 손주 며느리를.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아주 이걸 그냥. 시할머니께서는 그 길로 다방에 나가 시어머니께 한 소리 하신 모양이었어요.
시할머니께서 나가시자마자 집으로 전화가 왔거든요. 넌 그걸 왜 어머님께 말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너 할머니가 다방까지 찾아와서 뭐라고 한 줄 알아? 네? 그게 애를 맡기고 가야 하는데 그럼 뭐라고 말씀드려요. 성민이를 왜 어머님한테 맡겨? 와서 친정에 맡기고 가게 보면 되는 거 아니니? 너 순콤인 줄 알았더니 여우가 따로 없구나. 그걸 쪼르르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런 소리를 듣게 해? 너 내일 잔말 말고 나와라. 안 오면 가만히 안 있어. 친정 가겠다고 하고 애까지 데리고 나오라고. 시어머니 일 돕자고 친정에 애 맡길 생각은 못했는데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는 말이 딱이었어요. 볼멘 소리를 하는 제게 친정엄마도 얼른 애 맡기고 갔다 오라며 등 떠밀고요. 그렇게 다방에 가게 됐는데 처음엔 카운터 일을 시키더니 은근슬쩍 서빙도 시키는 거예요. 아이씨, 이봐요. 진환이 마누라님. 지금 바빠 죽겠는 거 안 보여? 마담 며느리라고 유세 부릴 생각인가 본데 우리한테 그거 안 통해. 저는 카운터 보라고 하셔서 온 거예요. 카운터고 나발이고 일이 바쁘면 사람이 유도리 있게 좀 봐줄 수 있잖아. 어? 그 정도 유도리도 없어?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렇나? 밥물이나 맞추고 사는 귀한 마나님이다 이거야? 동네 사람들 모여 수다 떨거나 그냥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도 많았지만 굳이 종업원 안개에서 희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서빙은 안 하려고 뒤로 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종업원 언니들이 계속 비아냥거렸죠.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한 번을 안 움직이네. 참 곱다고 와. 곱게 자라 손 하나 못 내주나 보네. 야, 유부녀잖아. 진환이가 카운터나 보라고 보냈겠지. 티켓 끊어 나가라고 보냈겠어? 어머 얘, 나는 유부녀 아니니? 언니는 짜바리 유부녀잖아. 종일 그런 소리 듣고 있다 보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혼이 다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랑 말을 섞고 있다 보니 저도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중엔 저를 생각해주며 배려해주는 분들도 계셨지만요. 시어머니가 안 계실 때 카운터만 보러 온 거라고 그렇게 버텼는데 결국 바쁠 때면 서빙도 하게 됐습니다. 야, 구양심, 8번 테이블. 네? 저요? 그냥 좀 해라. 쟁반 하나 갖다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쟁반을 들고 그냥 놓고 오려는데 갑자기 그 테이블 손님이 제 손목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어요? 왜 이러세요? 아이, 나 커피 탈 줄 몰라. 아가씨가 한번 맛있게 타봐. 원래 커피는 손맛이잖아. 저도 몰라요. 뭘 몰라. 그것도 모르면 배워야지. 그러면서 제 엉덩이를 슬쩍 쓸어 만지면서 음흉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라고 그동안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해서 그대로 커피고 뭐고 테이블에 내던져 버렸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야? 아이, 뜨거워. 가게 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연락받고 온 시어머니께 호되게 혼났죠. 어머니는 주먹으로 제 머리에 꿀밤을 먹이시며 어디서 이런 게 들어왔냐고 야단이셨어요. 너 누구 장사 말아먹게 하려고 작정했어? 어디서 감히 손님한테 커피를 쏟아? 커피를 쏟게. 그 사람이 먼저 제 엉덩이 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켜요? 뭐? 어디서 이런 게 다 굴러와서? 야, 너 뭐 되니? 그냥 손 털어버리고 오면 그만인걸. 네 엉덩이 만진다고 뭐 타러? 뭐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어머님 종업원 아니고요. 며느리, 어머님 아들이랑 결혼한 며느리예요. 어디 밖에 나가서 며느리 다방 내지로 쓴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말 안 해도 이미 다 소문났을 거예요. 뭐 저런 시어머니가 다 있냐고요. 어머니는 제 말에 분을 못 이기고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제야 다른 종업원이 달려들어 간신히 어머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 길로 친정으로 달려가 엄마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어요. 나만 맞았어. 나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향심이 너 잘못한 거 없다. 다 내 잘못이다. 다. 그게 왜 엄마 잘못이야? 왜 또 그걸 엄마 탓이라고 하냐고. 그날 엄마는 또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말없이 듣기만 하던 아빠도 자기가 권한 자리에 시집가 생긴 일이니 그저 한숨만 푹푹 내쉬었죠. 시아버지께서 따로 연락 주시며 어머니께 너무 과했다. 다방 안 나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몰랐는데 아빠가 시아버지를 만나 서운한 소리를 좀 했나 보더라고요. 다방은 무슨 시댁도 안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한동안 발길을 끊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희롱당해 그랬다는 걸 알면서도 어머님께 지지 않는다며 타박했고 그 모습에 내가 차라리 손가락질을 받으면 받았지 더는 못 살겠다 싶어 처음으로 이혼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삶은 끈질기게도 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운이 나쁘게도 아들이 소아마비에 걸려 팔다리를 쓰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잘 걷던 애가 갑자기 중심을 못 잡고 픽픽 쓰러지는데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치료를 위해서는 큰 돈도 필요했고 서울의 큰 병원에 가야 했는데 저희 부부 능력밖의 일이었어요. 그때 큰아들 치료에 도움을 준 게 시아버지였죠.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우리 집 장손 다리 절개 둘 것 같으냐? 어떻게든 고칠 테니 나만 믿어라. 시아버지께서는 당황해 울기만 하는 저희 부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매주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똑바로 걷게 된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빚지고는 못 사는 성미라 차마 아들 살려준 시댁을 등질 수도 없고 아들 문제로 같이 마음고생한 남편 손을 놓을 수도 없었죠. 그래서 평생 저한테는 그 삶이라는 게 너무 치사하고 더러웠습니다. 양심 있는 사람이 더 고되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애초에 사랑으로 결혼한 사이도 아니었고 결혼해서도 애정이라곤 가져본 일이 없으니 신기하게도 사라지더라고요.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 무슨 짓을 하건 말건 무슨 상관이겠어요. 나는 양심이 있어 그렇게 사는 거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수밖에요. 그 와중에도 애는 셋이나 낳았는데 자식이 저를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하나같이 효자효녀라 평생 속 썩이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영원히 남편과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죽을 때 그 사람 옆에서 잠들고 싶다거나 그 사람 죽을 때 제가 있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언제 이혼할지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막연히 죽기 전엔 헤어지겠지 한 것이죠. 그런데 우연히 저와 비슷한 처지로 만난 친구가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나 영준 아빠랑 갈라서기로 했어. 갈라서? 이혼하겠다는 거야? 그 양반이 그렇게 해주겠대? 안 해주면 뭐? 평생을 당신 위해 살았으니 죽기 전에 나 위해 좀 살아보겠다고 했지. 안 해주면 확 그냥 죽어버릴 거라고 했더니 생각보다 순순히 해주더라고. 그래도 영준 아빠는 양심이 있다. 우리 성민 아빠 같았으면 아주 그런 난리도 없을 거야. 너도 이참에 한번 생각해봐. 이혼하고 싶다. 입에 달고만 살았지. 죽기 전에 마음먹은 거 한번 실행해 봐야지. 그때부터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그렇게 용기를 낸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주변 사람 여럿 살린다더니 딱 그 말이 맞더라고요. 이혼은 하고 싶은데 이제 와서 싶고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친구를 보니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게 닭다리에 터진 겁니다. 그 결심을 밀어붙인 데는 자식들 힘이 컸어요. 적당히 아버지 노릇하고 산 아빠니 나쁜 감정은 없지만 평생 자기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 산 엄마 생각하면 반대 못하겠다고 밀어준 것이죠.
그러니 남편이 얼마나 뿔이 났겠어요. 재산 분할도 기어이 받아냈습니다. 솔직히 재산에는 큰 욕심이 없었어요. 그저 마당에 있는 작은 집 하나 얻어 평생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사는 정도면 됐죠. 70인생 뭐 얼마나 큰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 과정에서도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하더니 어디 빈털터리로 나가봐라 싶었는지 나가라더라고요. 당신이 밖에 나가서 무슨 수로 살 건데? 돈도 없고 집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그러니 반절은 줘야지. 뭐? 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왜 당신한테 반이나 떼줘? 평생 밖에서 일 한 번 안 한 사람이 뭐 반절? 반절? 아, 양심은 국 끓여 먹었냐? 평생 당신 밖에서 일하면서 밥 해주고 집 관리하고 애들 새 키운 사람이 누군데? 아유, 당신이랑 말 섞기 싫으니까 주기 싫으면 마음대로 해. 나는 법대로 할라니까. 뭐 법? 참나. 이제 구양심이 입에서 법이 다 나오네. 중졸이 법이 뭔 줄이나 아냐? 아유, 그래. 나 중졸에 무식해서 아는 거 모르니까 돈 주고 변호사 쓴다는 거 아니야. 애들이 당신이 돈 안 주면 변호사 사줄 테니 받을 거 다 받아내고 끝내라고 합디다. 그러니 괜히 소송비에 헛돈 쓰기 싫으면 나한테 줄 건 줘요. 내가 당신이랑 50년을 살았어. 나도 그만한 권리가 있다고. 배응망덕도 유분수지. 저들을 위해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쥐 부모를 이혼시켜? 한쪽이 원하면 결국 하게 되는 게 이혼인데 뭘 애들 핑계를 대고 그래? 아이, 그놈의 닭날개가 뭐길래? 그까짓 거 그냥 앞으로 쭉 사다 먹으면 될 것이지. 이게 이혼까지 할 일이냐고? 노망났지, 노망났어. 아, 노망나 혼자 살면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참 좋겠다. 그래, 당신은 평생을 그냥 내가 그놈의 닭날개 때문에 이혼했다 생각하고 살아. 나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건 말건 남들이 노망났다 생각하건 말건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아유, 그 양심이 팔자 이제야 좀 핀다 싶어 나는.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같이 살 사람도 아닌 남들 눈치 보느라 이혼도 못하고 살았는지. 내가 대체 못해준 게 뭐냐? 잘 사는 우리 아버지 덕에 살면서 남들 못 누려본 좋은 집에 살고 자식 셋을 거뜬히 대학까지 보냈는데 아, 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하냔 말이야. 됐어. 억울한 거 없으니까 그만하자고. 아무리 설명해봤자 이혼 사유를 닭날개로 알고 있을 사람한테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 후 저는 살던 지역 외곽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마당 있는 집을 얻었습니다. 낡은 집이었지만 자식들 권유로 깨끗하게 현대식 리모델링을 마치니 세상에 그런 천국도 없더라고요. 자연도 있고 나 먹을 야채 키울 텃밭도 있고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아늑한 공간에 앉아 있는데 울컥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엄마, 좋은 날 왜 울고 그래?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래. 나는 왜 평생 이런 생각을 그렇게 빨리 못했을까? 너희 결혼만 시키면 바로 갈라서겠다고 결심했었는데 왜 그 결심 하나를 지금까지 끌고 살았을까? 평생 한 사람이랑 살다 이혼이 뭐 쉬웠겠어? 아빠가 대놓고 바람 피우고 다닌 사람도 아니고 막말로 폭력을 쓰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옛날 같았음 엄마 이해 못했을 건데 나도 살아보니까 그래. 이혼 그거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거 아니더라. 그래도 엄마는 해냈잖아. 100세 시대 앞으로 30년은 자유야. 그러니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오빠랑 언니랑 내가 매달 용돈 좀 붙여줄게. 아유, 됐어. 네 아빠한테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 와중에 이런 말 하는 거 너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아빠 사는 것 좀 자주 들여다보고 그래. 평생 자기 손으로 밥 한 번 안 해먹고 산 양반이 뭘 먹고 살겠어.
아유, 이혼까지 한마당에 아빠 걱정은 무슨. 걱정이 아니라 괜히 아프기라도 하면 너희 귀찮은 일 생길까봐 그러는 거지. 딸이 가고 나서 전 남편도 구경이나 오겠다고 온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괜히 트집 잡을 곳 없나 궁리하는 사람처럼 마당이며 집안 곳곳을 둘러보더니만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다 늙어 시골살이 하는 거 아니라더라. 아무리 당신 친정이 그렇게 살았다지만 평생 내 덕에 아파트 생활하면서 얼마나 편하게 살았어. 어디 한번 혼자 잘 살아봐. 이 코딱지만한 집에서. 참 당신 코딱지 크네. 아주 코딱지 위에서 축구도 하겠어. 남이사, 코딱지만한 집에서 살든 귓밥만한 집에서 살든 상관하지 마시고 이만 좀 가보셔. 초대한 적도 없는데 왜 와, 오길? 그 뒤로 저는 매일 집을 쓸고 닦고 가꾸는 데 시간을 보냈어요. 원래도 부지런한 성격이었지만 나만 있는 내 공간이라고 하니 더 윤인하게 닦고 싶더라고요. 집 정리가 얼추 된 후에는 텃밭에 고추랑 깻잎, 상추도 심어놓고 어느 정도 자라면 고기 사다가 구워 먹곤 했습니다. 집에서는 나 혼자 먹자고 고기 한번 굽는 게 그렇게 눈치 보이더니 그러고 사는데 얼마나 좋던지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면 막내 말대로 30년은 살아야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은 좋은 아파트 사는 게 자부심인 사람인데다가 집에 식물을 들이는 걸 안 좋아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 베란다에 화단이라도 가꾸게 해달라고 했더니 벌레 꼬이고 냄새나서 싫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 인생에 베란다랑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화단이 생겼고 엄마 혼자 사는 게 불안하다는 아들이 데려온 개 한 마리를 키우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죠. 뒤늦게 황혼이혼한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하는 건 좀 눈치가 보였지만요. 어느 날은 막내가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집은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집도 깨끗이 해놓고 살고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사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놓여? 왜? 네 아빠는 안 그래? 말도 마. 아빠 집 갈 때마다 속 터져 죽겠어. 그래도 네 아빠가 집안 어지르고 살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어지르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해. 가면 TV 다이나 선반이 아주 허연 먼지가 다 내려앉아 있어. 그러니 엄마처럼 그냥 작은 집에 옮겨서 살래도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몰라. 오빠나 1년에 한두 번 와서 그 집에서 머물다 가지. 언니나 나나 집 가까워서 자고 갈 일도 없는데. 그나마 오빠도 엄마 있으니까 왔지. 새언니 고생할까 봐 데려오겠어? 계속 살다 보면 자기도 깨닫는 바가 있겠지. 평생 내가 치운 집에서 사는 네 아빠는 청소는 청소기가 하는 줄 알았을 건데. 아빠는 내심 엄마가 그냥 시위 좀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얼마 못 살고 들어오면 엄마가 다 할 거니까 걱정 말래. 네 아빠가 그런 사람이다. 언제나 철이 들런지 어디 한번 계속 기다려보라고 해. 죽을 날 기다리는 게 더 빠르지 무슨.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바뀌겠어요. 아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헛된 생각이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생긴데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태반인데요. 막내 말대로 전 남편은 제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한 번씩 들러서는 은근슬쩍 제 의중을 떠보곤 했거든요. 어때? 쉽지 않지? 그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다니까. 아니, 당신은 쉽지 않은가 보네. 왜? 그 나이에 혼자 사려니 아주 고되지? 나야 힘든 게 뭐가 있어. 밥 차리고 청소하고 죄다 원래 내가 하던 일인데. 그만하면 됐지 않아? 뭐 언제까지 이러려고? 결국 해를 넘기겠다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시위하려고 이혼하고 독립한 줄 알아? 행여 내가 다시 그 집 들어가서 당신 수발 들어줄 생각하는 거라면 꿈깨. 차려준 밥이나 먹고
곱게 돌아가. 그나마 평생 산 정이 있으니 손님 대접해주는 거니까. 전 남편은 그날 저를 힘껏 노려보고는 욕지기를 흘리며 가버리더군요. 괜히 마당에 조용히 앉아있던 걔한테 발길질 하면서요. 혼자 사려니 이제 와서 힘든 건 전 남편이지 제가 아니죠. 저는 평생 하던 것을 저를 위해 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만하면 제 의사는 확실히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전 남편은 아니었나 봐요. 그 뒤로 틈만 나면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로 회유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거나 봐. 이게 뭔데? 당신 장자재 가고 싶다고 했었잖아. 허이고, 언제적 장자재? 거기 가고 싶다고 한 지가 20년 전인데 인제 와서? 20년 전이고 지금이고 가면 되는 거잖아. 여기나 갔다 오고 들어와. 조진환이답지 않게 집으로 들어오란 소리 참 비싸게 하시네. 됐어, 가져가. 나이 이른애 인제 와서 무슨 장자재야? 그럼 어디 뭐 베트남? 태국? 아유, 됐다니까. 다 늙어서 무슨 해외여행이냐고. 그것도 힘이나 있을 때, 마음이나 있을 때 가고 싶은 거지. 이제 와서 가자고 하면 신나게 따라가죠. 그럼 뭐, 아니 나한테 재산 반절씩이나 떼어갔으면 됐지. 뭘 바라는 건데? 내가 뭘 바란다고 그래? 누가 뭐 해달래? 왜 자꾸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와서 이 난리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한테 사는데 알려줬겠어? 야, 구양심이. 대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그런다. 성민이나 혜연이, 희연이 하는 소리 듣자 하니 날 무슨 목대 먹은 남편식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남편이라고 말년에 마누라 밥상도 못 얻어먹고 살아야 돼? 모르지. 당신은 말해줘봐야 모르니 내 입만 아파. 아이 말해보라고. 그래야 나도 좀 받아들이지. 그래, 당신 말이야. 나 성민이 가졌을 때 당신 회사에서 일하던 그 격리. 아이씨,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 일을 끄집어내고 그래. 그래, 나 바람 피웠다. 바람 피웠어. 내가 오경리 그거랑 바람 난 거 모르는 사람도 있냐? 그래서 뭐, 너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왜 인제 와서 이러는 건데? 오경리 한 사람이야? 당신 초등학교 동창 엄주란 거래처 여직원 송영미는 왜 빼?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그 정도인데 나 몰래 만난 여자들이야. 당신 양심에 따라 더 있겠지. 주란이고 영미군 님이 그것들은 벌써 40년도 더 된 일인데. 40년 전에 잘못한 건 잘못한 것도 아니야? 내가 그때 이혼하랬으면 당신이 이렇게 순순히 이혼해줘? 애들 인질 삼아 평생 애들 얼굴도 못 보게 하고 살았겠지. 그냥 참은 거야. 더럽고 치사해도 나 능력 없는 년이라 참은 거라고. 그래서 복수하냐? 복수해? 당신한테는 내가 할머니 모시고 산 것도 어머님 다방에 내가 수모 당한 것도 시집살이가 아니었지. 그 뒤로 성민이 다리 고쳐준 것 때문에 시댁에 굽실굽실 할 때도 당신은 자식이고 나는 죄인이더라. 평생 그걸로 생색내는 아버님 어머님께 군소리 한번 못 해보고 당신은 그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그거 모르지? 그걸 여직 품고 살았단 말이야? 지난 일 품고 살아봐야 자기 속만 타는 거야. 그게 이혼의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 그래. 시집살이 고되게 받고 살았어도 당신 하나 멀쩡한 남편이었으면 이혼 안 했겠지. 바람이야. 내가 더럽고 치사해도 눈 감아준 거라지만 평생 날 위해서 해준 거 뭐가 있어? 내가 돈 벌어 너 입에 들어간 거, 입은 거 그건 생각 안 해? 애 셋을 낳고 키우면서 집안일 한 거 그거 수당으로 치면 껌값도 안 돼. 나는 평생 살면서 내가 하는 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 당신처럼 계산적으로 굴면서 살진 않았어. 당신이야 자기가 번 돈이 얼마고 갖다 바친 돈이 얼마다 싶으니 억울하지.
내가 한 건 보지도 않으면서 결국 이혼하고 혼자 살림 꾸리는 것도 못하면서 반성도 못하고 다신 당신이랑 살 일 없으니까 괜히 헛된 꿈 꾸지 말고 가. 저는 전 남편에게 보란듯 마당에 물 한 바가지 찌끄리며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죠. 말해봐야 내 속만 아프고 입만 피곤한 일이었으니까요. 뭘 바라고 한 소리는 아니지만 하도 답답하게 구니 한 소리에 또 나만 답답해진 겁니다. 그렇게 한동안 잠잠한가 싶어 나가봤더니 가고 없더라고요. 이제 좀 제대로 알아먹었으려니 했는데 다음 날 또 온 겁니다. 지겹지도 않어? 출석 체크해? 그만 좀 오라고. 밥 좀 먹으러 왔다. 이 사람 야박하게 밥 먹으러 온 사람 내쫓을 셈이야? 밥을 왜 여기서 먹어? 혼자 못 먹으면 근처 식당이나 가서 먹으면 될 거지. 그 많은 돈 이고지고 갈 셈이야? 밥 한 끼 가지고 사람 치사하게 굴지 마. 뭐 돈이라도 줘. 밥값 주면 해주겠다는 거야? 어이구, 진짜 가지가지 하네.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사료 포대를 열어 개밥을 차려주니 앉으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마루에 앉아 궁시렁대더라고요. 개새끼 밥그릇은 꼬박꼬박 잘만 채우면서 그래도 50년을 한 이불 덮고 산 서방밥은 못 차려주겠냐? 누가 덮고 싶어 덮고 살았나? 서방은 무슨? 전서방이지. 그럼 빨리 먹고 나가. 괜히 사람 귀찮게 굴지 말고. 밥 먹고 싶어 거기까지 찾아왔다는데 그냥 보내기도 뭐하고 결국 밥 한 상 차려줬죠. 그랬더니 걸신 들린 것처럼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또 달라는 겁니다. 더 줘. 아니, 그동안 밥도 못 먹고 산 사람처럼 왜 그래? 딸들이 꼬박꼬박 반찬도 채워줬다는데? 그것들이 해준 거 맛없어. 평생 네 음식에 길들여 놓고 이제 와서 딴 밥 먹으라고. 옛말에 예쁜 여자보단 요리 잘하는 여자랑 평생 산댔다.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신명나게 여자들 만나고 다니면서도 이혼은 안 했나 보네. 전 남편은 그날 그렇게 밥 2공기를 뚝딱 해치우고 난 후 돌아갔어요. 이러다 매일 공짜 밥집 드나들듯이 오는 거 아닌가 싶어 슬슬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저녁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딸이 사다 준 망고를 깎아먹고 있는데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향심아, 자니? 아직 드라마 보고 있어. 갑자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영준 아빠 말이야. 요즘 그렇게 내 집에를 찾아오고 그런다? 성민이 아빠도 그래? 어쩜 그렇게 둘이 똑같니? 엄마 찾는 애들 마냥 왜들 그렇게 오냔 말이야.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 내일도 또 오겠지 싶어서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거 있지? 영준 아빠는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더라. 무슨 짓? 올 때마다 꽃다발을 사오는 거야. 꽃다발? 꽃 같은 거에 돈 쓰는 여자들 한심하다느니 돈 아까운 줄 모른다고 욕이나 하더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올 때마다 꽃집에서 그 비싼 꽃을 사오더라니까. 똑같이 이혼한 처지에 전 남편이 친구 좋아하는 꽃을 들고 사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 한켠이 콱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영준이 아빠는 와서 밥 달란 소리 안 해? 그렇게 지치지도 않게 꽃 들고 오다 보니까 괜히 마음 약해져서 밥이나 차려줘 그랬더니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맛있는 밥 사줄 테니까 밥이나 한 끼 먹자고 밖에서 사 먹자더라. 생전 밖에서 돈 쓰는 거 싫어하던 양반이. 영준 아빠는 그래도 사람이 됐네. 사람이 됐어. 평생 짠순이라 싫었던 거잖아. 그게 다 다시 집으로 불러들이려는 수작일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그래도 생전 안 하던 짓 내가 좋아하는 거 다 기억했다 해주려고 하는 거 보니까 부부가 뭔지 그냥 씁쓸하면서도 마음이 그렇더라고. 성민이 아빠는 뭐래? 다시 오라지? 그렇지 뭐. 그래도
영준 아빠가 낫네. 나 좋아하는 게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선심 쓰듯 20년 전 가고 싶었던 장자재나 가자고 하더니 그래도 뭘 하긴 하네. 하긴 뭐래요. 친구 전 남편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 새삼스레 내 남편은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싶었는데요.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는데 전 남편이 다음 날 또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대뜸 가방 하나를 던지듯 주는 거예요. 뭔데? 말래. 볕이 좋으니까 여기서 빨아가면 좋잖아. 뭐?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저는 가방을 남편 쪽으로 다시 내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뭐 하는 짓이냐는 듯 빤히 쳐다보며 또 소리치는 거예요. 세탁기에 가져다 넣어서 빨아야지. 왜 나한테 줘? 내가 왜? 내가 왜 당신 빨래를 해야 되는데?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거 좀 빨아주면 어디가 덧나? 그냥 세탁기에 던져놓고 세제랑 놓고 돌리면 그만인 거잖아. 그렇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여기까지 들고 와? 말했잖아. 볕이 좋아 가져왔다고.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 가서 빨아서 넣을 것이지. 왜 그걸 나한테 시키냐고. 이 사람이 진짜? 가. 안 가? 왜 자꾸 와서 사람 속 뒤집히게 자꾸 그러느냔 말이야. 결국 당신한테는 그놈의 삼시세끼 밥해줄 사람, 빨래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곁에 두고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갑자기 열이 확 받아 가방 안에 있던 빨랫감을 죄다 쏟아 마당에 집어 던졌어요. 간밤에 내린 비로 만들어진 물웅덩이에 쏟아진 빨래는 엉망이 되었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미쳤어? 그래, 미쳤다. 당신이 자꾸 날 미치게 만들잖아. 내가 이 나이에도 당신 때문에 속상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겠어? 그 꼴 보기 싫어서 이혼한 사람을 왜 찾아와, 왜? 내가 싫댔잖아. 당신같이 이기적인 사람이랑 살고 싶지 않댔잖아. 당신 얼굴 보기 싫어서 이혼했는데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괴롭히냔 말이야. 아휴. 갑자기 서름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괜히 친구의 전 남편 생각하니 너무 서러운 거예요. 누구는 아내 소중한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 아내 좋아하는 걸로 마음 맞춰보려고 노력이라도 하는데 어떻게 된 게 내 남편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나를 밥통이나 세탁기 취급하니 서럽지 않겠어요. 나이 70에 돌아가신 엄마 찾아 목 놓아라 울어본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 헛살았다 싶어 너무 서러웠어요. 제가 울기 시작하니 마당에 있던 개가 달려와 안절부절 못하는데 남편 놈의 새끼는 개보다 못하더라고요. 왜 울고 지랄이야? 누구 초상났어? 아유, 또 그치지 못해. 동네 창피하게 뭔 짓이야. 나이는 있는 대로 처먹고. 억울해 그런다, 억울해. 평생을 조진환이 뒷바라지한 이 구양심이 세월이 불쌍하고 한심해서 그런다고. 엄마, 아이고 엄마. 엄마가 날 이렇게 살라고 낳은 게 아닌데. 이렇게 고생만 하고 살라고 낳은 게 아닌데. 제가 통곡하며 울자 똑똑한 개가 전 남편을 보고 짖기 시작했고 결국 전 남편은 주랭랑을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도 한참을 마당에 앉아 진이 빠질 때까지 울었어요. 울고 나니 속이 시원했고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호랩이 티내며 사는 남편에게 가졌던 일말의 동정심도 모두 사라졌고요. 남편이 도망치느라 옷과 가방은 죄다 주워다가 쓰레기 봉투에 넣고 바로 수거장에 가져다 버렸어요. 그래도 그렇게 통곡한 게 먹혔는지 한동안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 화상 얼굴 안 봐서 좋다, 영영 안 봤으면 참 좋겠다 싶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 잠이 든 한밤중이었어요. 개 짖는 소리가 하도 시끄러웠겠는데 그 순간 누군가 창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식들이 문단속은 꼭 하고 자랬는데 한여름에 그게 가능한가요? 몇 달 살다 보니
동네에 익숙해져 방심한 것도 있었고요. 누구세요? 놀라 묻기도 전에 검은 복면을 쓴 남자는 제 눈과 입을 가리며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제발 살려만 달라고 눈을 꼭 감고 있었더니 온 방에 문이 달린 것은 다 열어보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목에는 자식들이 환갑 선물로 해준 목걸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돈이 될 만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랍장이며 옷장은 다 열고 다니는 꼴이 도둑치고는 좀 어설퍼 보였고요. 제 쪽을 보는 것 같을 때마다 눈을 질끈 감았지만 저는 도둑이 누군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도둑의 체형과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게 전 남편이란 걸 알아챘어요. 하지만 100% 확신은 하기 힘드니 아무것도 모른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렇게 한동안 난장판을 만들더니만 뭐 이렇다 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없이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마당에 묶인 개만 사납게 지저댔고 갑자기 깨갱하고 자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백구야! 도둑이 멀어진 걸 확인하며 뛰쳐나가보니 뭐에 후드려 맞았는지 바닥에 엎드려 낑낑대고 있었어요. 이를 어쩌면 좋나 하고 전전긍긍해 하는데 건너 이웃집 부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소연이 엄마, 나 좀 도와줘.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개를 패고 갔는지 애가 걷지를 못해. 도둑이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난 괜찮은데 우리 백구가... 할머니,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백구는 제가 아는 동물병원에 있거든요. 거기 연락해 데려가 볼게요. 그래 여보,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내가 할머님이랑 같이 있어드릴게. 아유, 고마워서 미안해서 어떡해. 저는 개를 괜히 묶어놨나 싶어 후회했어요. 풀어놓으면 안 보는 사이에 텃밭을 들어가 죄다 밟아놓는 통에 묶어놓은 것이었거든요. 이웃집 남자가 백구를 때리고 병원에 갔고 저는 이웃집 여자와 집 안으로 들어왔죠. 세상에 뭐 사라진 거 없는지 잘 봐보세요. 뭐 있는 게 있어야지. 없을 거야. 제가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경찰이 왔고 저는 일단 경찰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진술했습니다. 키와 체형, 당시 있었던 일은 상세히 이야기했어요. 증거도 없이 섣불리 전 남편인 것 같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있고 별일도 없었는데 자기를 신고해서 일 키웠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았고요. 일단 조심스럽게 해결해 보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밖을 조사하던 경찰이 제게 소리치는 거예요. 할머니, 여기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이거 혹시 자녀분께서 설치해 주신 걸까요? 아, 맞아요. 우리 아들이 나 혼자 있어서 불안하다고 설치해 준 건데 그걸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 이거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으면 범인 잡기 쉬울 것 같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녀분께 연락은 드리셨어요? 저희가 해드릴까요? 괜찮아요. 너무 밤이 늦어서. 무슨 일이 난 것도 아니니 애들 걱정할까 봐. 문단속 잘하고 잘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나 때문에 다들 너무 고생했네. 여기까지. 미안해요. 그게 저희가 있는 이유예요. 할머니, 또 이런 일 있으면 지체 없이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범인 저희가 꼭 잡을게요. 아셨죠? 그렇게 경찰이 돌아가고 난 후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이 됐으면 전 남편을 잡는 게 그리 힘든 일은 아닐 것 같기도 했어요. 어디서부터 복면을 쓰고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싶은 겁니다.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제게 뭘 훔쳐갈 속셈도 아니었던 것이잖아요. 대체 무슨 이유로 도둑 흉내까지 내야 했는지 그 저희가 궁금했죠. 그런데 그 이유는 다음날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백구는 다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 허벅지 뼈가 부러졌어요. 이혼 남자에게 부탁해 수술 접수까지 하고 딸과 함께 가보기로 했죠. 경찰이 CCTV 문제로 아들에게 연락하면서 자식들이 알게 됐고 가까이 살던 딸들이 아침 일찍 불이 나게 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전 남편도 온 겁니다. 딸들 말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도 안 했는데 왔다더라고요. 엄마, 그러지 말고 도시로 가자. 아파트 알아보면 1층 마당 내어주는 아파트도 있대. 또 이런 일 있으면 어떡해. 어제 엄마 진짜 큰일 날 뻔한 거라며. 괜찮어. 별일 없었어. 호들갑 떨지 말고 밥이나 먹게 앉아. 황서방도 얼른 앉아있어. 내가 금방 차려올게. 장모님,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큰일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너희 엄마 그러고도 정신 못 차렸나 보다. 아빠,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요. 이만하니 다행이지. 그러게, 무슨 말년에 혼자 살아 호강한다고 그러느냐 말이야. 생각이라는 걸 해야지. 잔말 말고 이제라도 잘못했어 하고 들어와. 내가 그동안 객기 부린 거 눈 딱 감아줄 테니까. 저는 전 남편 쪽으론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이 그 짓을 한 이유는 저를 겁먹게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할 속셈이었던 거죠. 잠 기도 안 차는 수였어요. 전 남편은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평생 혼자 있다 도둑들면 어쩌나 그 불안에 사는 게 본인이랑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걸요. 저는 묵묵히 이른 아침부터 찾아와 준 자식들을 위해 상을 차렸어요. 있는 반찬에 국까지 끓여 마당에 둔 평상에 차려놨는데 뻔뻔하게 전 남편도 입맛을 다시며 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백구가 싼 똥을 치울 때 쓰는 집게로 백구가 싸놓은 똥을 주워다 바가지에 넣어 전 남편 앞에 놓았죠. 그랬더니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며 화를 내더라고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거리야?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 개사료도 아깝고 어제 네가 때려 죽일 뻔한 우리 백구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보라고. 뭐야? 대뜸 그게 무슨 말인데 내가 뭐... 아니야? 어제 우리 집에 와서 도둑질해 간 사람 당신이잖아. 당신은 나에 대해 아는 게 없겠지만 나는 당신이라면 눈 감고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노망이 났나? 왜 생사람을 잡고 난리야? 내가 뭐가 아쉬워 당신 집에 들어와 도둑 행세를 하는데? 내 금부치가 갖고 싶어서 그랬겠지. 목걸이며 팔찌 애들이 해준 게 탐나서 팔아먹을 속셈으로. 그거 얼마나 한다고 돈도 많은 양반이 그거 그냥 사면 될 거 가지고 벼룩의 간을 빼먹지 나한테 그걸 가져가? 이 정신 나간 여편네가 돌았나? 내가 뭘 가져가? 그냥 죄다 물건이나 끄집어냈지. 가져간 건 먼지 한 톨도 없어, 이 사람아. 뭘 생사람을 잡고? 멍청하게 제 수에 걸려든 전 남편은 자기 입으로 술술 결백을 호소하다 문득 아차 싶었는지 입을 다물더라고요. 잠깐, 뭐야? 그럼 지난밤에 엄마 집에 쳐들어와서 도둑질한 사람이 아빠란 말이야?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고. 그냥 흉내만 낸 거라니까. 그럼 백구 다리 분지른 것도. 그거야. 저 개새끼가 계속 지저대니까. 어이가 없어서. 아빠! 네 아빠가 원래 그런 사람이다. 기대를 가져볼 사람이 있고 하등 쓸모없는 사람이 있지. 당신,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해. 애들 앞에서 빈말하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부탁 아니고 경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난 당신이랑 같이 사느니 하루하루 도둑들까 두려워서 벌벌 떨어 사는 게 나아. 사람이 사람이랑 사는데 외로움 느끼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 모르지? 당신은 나랑 살면 평생 몰라. 그러니 앞으로 혼자 살면서 그 외로움 뼈저리게 느껴봐.
죽었단 소식 들어도 안 갈 테니까 잘 살다 가. 당신도 내 소식 듣고 안 왔으면 좋겠고. 여보. 여보 아니고 구양심이. 당신 여보는 진작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줘, 제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후 방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후로 수개월째 얼굴도 안 보고 살아요. 행여 또 오면 이번엔 자식들도 모르게 이사해 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통에 자식들도 자기 아빠한테 절대 찾아가지 마시라 호소했나 보더라고요. 이혼하고도 한동안 보고 살다 그 후로 한 번을 안 보고 사니 이제야 좀 사는 것 같습니다. 50년 살았으니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도 그만이더라고요. 참 이 행복을 왜 이제야 알고 살았나 싶습니다. 쓸데없는 정, 미운 정도 정이라는 그 말이 저는 너무 싫어요. 그 말 때문에 내 인생이 더 낭비된 것 같아서요.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전 행복해요.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전 남편도 자식도 아닌 나만을 위해 살다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본인만의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늦지 않게요.